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중년 여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방영한 TV를 봤는데요. 우리 세대를 586 세대라고 하더군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50대가 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듣기 나쁘지 않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586. 한국에서 중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미국에서 중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도 외국에 살아가면서 자식들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친구가 없다는 거, 외국 생활 속에서 중년을 맞이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자는 좀 남성스러워지고 남자는 좀 여성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자임을 떠올리는 그 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요. 여자로서 해야 할 일보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간 김진희도 있을 거고요. 제 비즈니스도 신경 써야 하고 기타 등등 일에 몰두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많이 차지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것보다 눈 뜨면 청바지 입고 이제는 청바지도 불편해서 그냥 운동복 고무줄 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머리는 대충 핀 꽂고 방금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침 뉴스 들으면서 미친 듯이 뛰쳐나갑니다. 50년을 넘게 인생을 살았지만 여자는 왜 이리 할 일이 많은지요. 물론 남자도 할 일이 많긴 많죠. 여자라서 가족들이 쉴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밥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걸 내가 해야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말이에요. 물론 남편도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통도 비워주고 주말에는 잔디도 깎아야 하고 그래도 여자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영어와 한국어 양쪽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렵듯이 한국식 생활과 미국식 생활을 겸비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미국에 오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중년을 맞이한 여성들이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엔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시 한국 문화가 더 정이 가고 편해진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지 않을까 하고 고민도 해봅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방문해 보니까 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년이 되고 나면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분명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나 자신에게는 남는 게 없지 않은가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남자들은 뭔가 이뤄놓은 게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자기 사업체가 있다거나 후배가 있다거나 한 분야에 경력이 있다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중년 남성분들께서 나도 힘들거든 이렇게 댓글이 올라올 느낌이 확 듭니다. 여자가 중년이 되고 나면요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허망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뭘 좀 하고 싶은데 장사라도 해볼까 이런 환난의 시기에 있는 가게도 힘들어서 망하는 판국에 내가 뭘 시작할 수 있겠나. 마음은 막연히 있는데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이 많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신 건 맞지만 어딘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 일이 제한된 기간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요새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을지 20년을 더 할 수 있을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지금 존재하는 직업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와이드하고 유동성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은 부업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베이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잘 될 때는 좀 벌었거든요. 얼마 벌었느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까먹을 때는 엄청 많이 까먹었답니다.
처음 시작은 TJ 맥스나 라스 같은 데서 마지막 세일, 클리어런스 스티커가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스티커를 살살 뗀 후 원래 가격보다 약간 싸게 이베이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게 브랜드가 좀 좋은 거라야 돼요. 이렇게 시작한 이베이가 나중엔 중국에서 큰 단위로 물건을 가져오기까지 일이 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죽을 안 사도 통가죽 가게에 들어가면 몸에서 가죽 냄새가 나고, 향수를 안 사도 향수 파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는 탈무드의 글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뭔가를 사서 되파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경제 개념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보는 눈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잘 모르는 분야에 크게 뭔가를 담그는 건 아주 위험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아틀란타에는 문화센터 여러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카톡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분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50%도 잘 모를 거예요.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만 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느니, 얼마를 잃었느니, 메타버스로 이런 사업을 하느니. 메타버스가 뭐야? 저는 새로 생긴 스쿨버스가 메타버스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발음을 찾아보니까 메타버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카톡으로 영상도 보내시고 이모티콘으로 잉잉잉 뭐 이런 것도 보내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아야 해. 어느 정도는 디지털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해.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특히 여자들은 더 바쁘니까 조금 더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여자들은 요렇게도 해야 하고 요렇게도 해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하고 내일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5천 단어도 날려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더 시간을 쪼개고 부지런해져야 디지털 세계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되는 것이 디지털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중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절반이라도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뒤처지면 나중엔 못 따라가거든요. 귀찮아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 내장도 50년을 쉬지 않고 돌렸으니 없던 더부룩도 생기고, 저는 얼마 전 누가 저를 떠민 것도 아닌데 혼자 괜히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답니다. 갱년기? 말하면 입 아프죠. 이제 우리 내장이나 관절도 오래 사용하려면 살살 달래서 기름칠도 하고 나사도 조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기 싫어도,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군것질 할 시간에, TV 볼 시간에 하루 10분? 10분 좋다. 근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몰라서 안 할까요? 아는데 못하는 거죠. 저도 남에게 운동해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국민체조면 어때요? 5분짜리 국민체조를 하면요, 목을 돌리니까 목에서도 우두두둑, 앉았다 일어나니까 무릎에서도 우두두둑 뿌두두둑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중년 여성 뱃살 감추는 패션 아이템 이런 게 아주 많더군요. 뱃살을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뱃살을 없애야죠. 노년이 되면 다이어트는 못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과체중이시라면은 우리 다 같이 살을 좀 빼기로 해요. 원래 먹는 만큼 살이 팍팍 찌는 사람들이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이죠. 저도 성격이 참 좋아서 그런가 먹는 대로 살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좀 마른 듯 해야 옷맵시도 나고 생각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은 다 날씬하더라고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합니다. 그 이유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고요? 굶어야죠.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막연히 하고 싶다는 무언가는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준비를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듯 합니다. 취미도 좋고 일도 좋고 그림, 노래, 글을 쓴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어떤 창작품 만들다가 완성을 못하면 어때요? 나만 좋으면 됐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몸이 움직이기 불편한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번지점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뼈가 빠집니다. 스카이다이빙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뇌가 이미 압력이 약해져서 뇌가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체력이 허락되는 한에서 시도를 해보자고요. 향후 10년 뒤부터는 선진국들의 노년층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더군요. 저도 동감합니다. 노년이 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가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이제부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다를 좋아했고 밤하늘의 별을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년이 됐다고 느끼면서 산이 좋아졌어요. 나무나 꽃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꽃나무를 보고 예쁘게 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는 못 일어나고 아침 일찍 방금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뒷마당에 나가서 내다보는 풍경이 아침 공기와 함께 너무 좋다는 걸 요 근래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노안이 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아틀란타가 별이 쏟아지는 듯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밤하늘 보는 걸 포기했더니 아름다운 아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좋지만 눈 오는 날이 너무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낭만적이고 따뜻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취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환경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철들자 망령 든다더니 철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곧 망령이 들려나 봐요. 자연만 아름다운가요? 부족한 나를 엄마라 불러주고 언젠가는 나처럼 늙어버릴 내 아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내 아들 하나 보고 무작정 미국행을 결정한 내 며느리도 너무 예쁘고 가끔은 저랑 의견이 안 맞아 티격태격하기도 하는 제 남편도 시어머니가 사랑하던 귀여운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중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어 쓰러지면 나를 부축해 일으켜줄 사람은 제일 가까운 내 껍데기밖에 없구나. 오늘은 맛있는 삼계탕이라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식을 예뻐하듯이 나를 자식으로 귀여워해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구나. 그런 엄마를 한국에서 혼자 보살피고 있는 내 동생이 있어 참 고맙구나. 이 보잘것없는 유튜브 영상을 꼬박꼬박 봐주시는 소수의 정예 부대가 계시니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안 부럽다. 나는 복받았구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쯤 되면 누구는 이래서 꼴보기 싫고 누구는 이래서 괘씸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게 중년의 눈과 마음가짐이구나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크게 늘리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작게 줄이고 원래의 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중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전들 뭘 대단히 잘하고 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메모하듯이 혹시나 나태해질까봐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 지키는 하루하루 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